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늘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 GP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호 점검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방문한 건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 지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과 수서 고속철도 SR 간 통합 여부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주한 책임 교수가 공식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고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초파리가 끓는 주차장 바닥에서 냉동 오징어를 해동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재료와 음식들은 모두 학교로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엄중하다며 부총리 중심의 원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직접 확대 경제장관 회의도 주재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세입자 신분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유치원이 꽤 많습니다. 워낙 100명의 월 1,000만 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브로커들까지 활기를 치는 불법 사립유치원 100회를 MBN이 고발합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철수를 잘 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설을 더 쓰지 못하게 파괴를 잘 했는지 살펴보는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GP를 방문한 건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솔길 중간 지점에 대형 황색 깃발이 보이는데 바로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약속 시간을 맞춰 이곳에 모인 남북 상호검증단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온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정수라고 합니다. 윤명식 대령입니다. 남과 북은 각각 11개 조 77명, 모두 154명으로 이루어진 검증단을 구성해 서로의 GP 불능화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남측 검증단이 북측으로 넘어가 11개 GP의 화기 철수 여부, 지하 통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하경도 조사를 위해 남측 검증단이 지하 투과 레이더 등 특수 장비를 동원했지만 북측은 불편해하지 않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측으로 내려와 우리 측 GP 11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호 검증 작업은 쉬는 시간마다 남북의 환담이 끊이지 않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각자의 GP를 방문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도 GP 상호검증 진행 상황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GP 시범 철수 과정에서 나온 시설물 잔해를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로 한때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했었고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은 뒤에는 모습을 감춰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1924년생인 김성애는 원래 김일성 주석의 비서였지만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이 사망하자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후 김정숙이 낳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경일을 키웠고 김일성과의 사이에선 김평일 주체코 북한 대사를 낳았습니다. 의붓아들인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 권력 전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사망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김성애 사망에 대해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성애 사망 관련 보도 나왔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성애 사망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이 있고요. 김정일과 김성애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래서인지 북한 내에선 김일성의 부인으로는 김정숙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사령관 동지의 옷을 빨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에 품어 말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애가 사망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해 2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살 과정에 베트남 여성을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건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김정남 암살의 배후였다고 자인을 하는 거니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배낭을 메고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김정남의 뒤로 한 여성이 달려와 순식간에 손으로 얼굴을 감싼 후 사라집니다.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 무기인 VX 신경 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겁니다. 붙잡힌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측은 북한 남성들이 몰래카메라 촬영이라고 속여 참여했을 뿐 살해 과정인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 역시 북한인 4명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지만 당시 북한은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최근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 여성을 사건에 끌어들인 걸 놓고 베트남 정부가 외교 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이 마지못해 비공식적으로나마 사과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암살 사건의 배후임을 인정한 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 시작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재판 중인 베트남 여성이 사형 등 중벌에 처해질 경우 베트남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는 걸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 이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해경군 김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에 대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모킹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후보는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 지사의 일부 혐의도 재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 생중계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영화를 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이 또 다른 전개를 맞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한 이 지사의 백이종군 의사를 받아들인 건데 사실 속내는 복잡합니다.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해경군 김씨 사건이 불기소 처리됐으니 굳이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부담이 됐던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과 당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견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당원권 행사는 정지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 못지않게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분의 불씨가 됐던 해경군 김씨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본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역시 민주당의 자체 징계 시효인 2년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최근 지지자들이 징계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등 갈등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은 물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가 탈선하기 직전 30분간 기장과 관제사 또 관제원들의 대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멀쩡한 곳에서 오류가 떠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결국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상이 감지된 건 탈선 사고 28분 전인 오전 7시 7분. 강릉기지 관제원이 청량신호소 21호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자 서울 구로의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큰일 났네 이거라고 말합니다. 5분 뒤 구로 관제사는 수신호를 준비하고 초기 대응팀을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구로 관제사가 사고가 난 806 열차가 강릉역에서 나가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다고 응답합니다. 실제 고장난 건 서울 방향의 선로 전환기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강릉 차량기지 쪽 선로 전환기가 고장난 걸로 파악한 겁니다. 806 열차의 기장은 강릉역에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등이 떴다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7시 30분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결국 5분 뒤 시속 105km로 달리던 열차는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서 탈선했습니다. 기장은 철도 강릉 806 이상 열차가 탈선했다고 보고했고 강릉역 관제원은 믿기지 않는 듯 탈선했다고 했습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했다면은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차를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 그 관제사와의 통신 내역도 이 내용을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조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진짜. 28분간 서로 연락만 했을 뿐 뾰족한 대응 없이 허둥지둥 하는 사이 KTX 탈선이라는 최악의 열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실 코레일은 다른 일, 수서고속철도 SR과의 통합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회의를 보면 마치 통합으로 미리 결론을 내고 있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사실 수서고속철도를 따로 만든 건 서로 경쟁을 하라고 한 건데 코레일의 용역을 맡은 연구소장은 경쟁은커녕 코레일이 적자니까 합해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회의록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데 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 연구 용역의 책임자인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김태승 원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김태승 원장이 일방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발언을 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이 지난 9월 열린 2차 회의에서 SR이 출범한 지난해 코레일이 적자를 봤다는 걸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레일과 SR 통합을 넘어 철도시설공단까지 통합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록을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이처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은 지난달 5일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차 회의 날짜를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통합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알릴 예정이었던 3차 회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피의자가 된 윤장현 전 서울 광주시장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질 않거든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범 김 씨가 지난 11월 초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죽을 죄를 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공범으로 몰고 있다라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입에서 나올 말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할 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까지 합니다. 구속을 직감한 김 씨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사기범에게 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서는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과 윤 전 시장 측 모두 불합리한 수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검찰은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음주와 흡연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놓고 특혜다 아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7년째 보석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근 음주와 흡연 장면 등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쟁점은 보석 취소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암 환자 현황을 제시하며 이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걸어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을 의식한 듯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재벌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며 동정론까지 펼쳤습니다.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온 이 전 회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거세진 황제보석 논란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6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약과 벌레에 깃털까지 나온 식자재를 납품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납품한 곳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소만 점검을 했지 여기에 음식을 납품하는 곳들은 거의 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김치 제조 공장입니다. 배추를 얼마나 절였는지 시꺼매진 물 여기저기서 벌레마저 발견됩니다. 보통 3번을 하는데 항상 이 정도 되면 버려요. 근데 왜 안 버렸냐고요? 죄송합니다. 김치를 만드는 기계에선 깃털이 나옵니다. 배추 말입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새털 같은데. 새털이네. 이번엔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입니다. 외부 주차장에서 해동 중인 냉동 오징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녹여서 바닥에 이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게 있고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잔뜩. 이곳 경기도 안양의 한 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건 다시마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표시했는데 이렇게 비위생적인 음식 재료들은 그대로 학교 급식으로 납품됐습니다. 경기도가 비위생 학교 급식 납품업소 31곳을 적발했습니다.
많이 당황해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업소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네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A 경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200만 원을 준비하면 되는지 묻자 경찰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음주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건 지난 1일 오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운전자는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사고 조사를 맡은 A 경위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됐는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주면 음주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단순 음주로 하면은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제안은 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진짜 구속이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고 교통조사관한테 연담을 한 거라. 경찰관이 이렇게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 처리해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자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젯밤 강남의 한 빌딩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판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애초 도면과는 다르게 설계된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퇴거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지하 7층, 지상 15층 오피스텔 건물. 1991년 준공돼 30년 가까이 된 이 건물의 2층 주기 등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살짝 손으로 긁었을 뿐인데도 가루가 부서져 내리고 이어진 철근의 상태도 고르지 못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부여한 안전등급은 붕괴 위기 수준인 최하위 2등급. 핵심 원인은 도면과 다른 설계에 있었습니다. 시공 자체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력 자체가 한 20% 이상, 20%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나 점검했지만 건물 자체 확인, 유관 점검에 그쳐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건물 관계자가 강남구청에 이상 징후를 신고했지만 일상적 문의였다며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건물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입점 운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입주민들은 퇴거 공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답답했죠. 나가라는 건지 뭐 안 나가도 된다는 건지 나가라고는 하는데 뭐 출입은 제한 안 하고. 부랴부랴 구청은 오늘 밤 자정까지 퇴거를 공식 요청하며 이전 사무실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이전 비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여학생들을 놓고 몰래 남학생들이 경매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데 여학생의 외모에 순위를 매겨서 여학생과 성관계를 할 사람을 투표로 뽑기도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남학생들 11명이 모인 카톡방입니다. 지난 8월 2018 경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경매 대상은 동아리 여학생 8명.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술을 많이 마셔 낙찰을 받는 방식인데 낙찰을 받으면 그 남학생만 여학생과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말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외모 순위를 매기고 심지어는 자고 싶은 여성을 쪽지에 적어 내기까지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카톡방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공개하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긴 했지만
이제 다시는 저희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고 공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동아리 안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매년 되풀이돼 왔습니다. 신입생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물론 이게 올바른 그런 관습은 아니다라고는 다들은 알고 있어요. 폐쇄적인 단톡방에서 또 한 번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원화 100명에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임대 유치원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사립 유치원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과 운영자가 같아야 하는데 아니어도 괜찮다.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임대 유치원을 해라 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전문 브로커가 횡행할 정도지만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해 교육당국은 설립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이에게 유치원을 임대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건물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17년 5월 해당 유치원의 불법 임대차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불법인 임대유치원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임대유치원을 운영했던 현직 사립유치원장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속을 안 해서 뿐이지 지금 만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문의를 해보니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2억에 월 500. 그거 나갔어요. 되게 조건이 좋아갖고 저렴하고 한 이틀만인가 나갔죠. 워낙 100명만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귀띔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애들 100명에 1,000만 원. 네. 유치원 원장 봉급이 그래서 1,000만 원 그래야 한 달에.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단속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며 실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임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교육당국의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임대 유치원의 문제는 불법 운영 자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이 돈벌이 수단이 됐으니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 조작이 만연한 겁니다. 민경현 기자가 내부 제보를 전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아무 제약 없이 운영되는 임대 유치원은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급을 주는 원장을 따로 두고 자신은 직원으로 취업하는 식으로 서류를 꾸미면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원장은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한 사람은 주방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0 정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운전기사로 해도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임대 유치원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불법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임대 유치원의 회계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공사비를 허위로 올려 수천만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아이들 식비를 부풀리는 방식도 동원됩니다. 아이들 먹을거리들이 질도 안 좋아지고 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될 돈이 임대료로 갖다 바쳐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불법 임대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첫 대통령 대면 보고는 예상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 원팀으로 운영해달라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 사령탑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며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와 사회부총리 등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합니다. 홍 부총리는 별도로 경제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모임도 갖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모임과 관련해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비공개로 참석하며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동의한다며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단식을 그만하라는 유화 제스처겠죠. 하지만 야 3당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야3당이 강조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겠다며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야3당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농성 중인 야당 대표들을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많은 구체적으로 대고 같이 할 수 있을 그런 안을 좀 이야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통령 빨리 같이 정리를 챙기셨으면 좋겠거든요. 야3당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큰 틀을 논의할 지도부 협의체를 만들거나 논의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민주당이 설득하지 않으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 문턱도 못 넘어갈 그런 얘기를 왜 합의를 하냐고요. 하지만 야3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는 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을 열어놓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당장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보수 대통합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찾아선 손길을 내밀었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같이 하고. 특히 개별 의원들을 향해선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본격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당대단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요. 시기적으로 또 좀 더 빨리 오실 분들은 저희는 열어두는 것이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당 한 관계자는 두세 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한두 명 의원들이 떠난다고 해서 보수 대통합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일탈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보수 대통합을 꺼내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와 택시업계의 천막 농성장이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정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달랬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은 없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분신에 숨진 최 모 씨의 분향소가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절! 바로 옆에 마련된 농성장에선 최 씨가 남긴 유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유서에는 카풀은 불법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가 시민에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조망한다. 카풀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불부도 뻔하시 요금을 지네 마음대로 올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20% 천문학적 금액을 플랫폼에서들은 벌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인의 유서를 전달받고는 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제가 직접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감찰할 건 감찰하고. 하지만 택시업계가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힌 데다 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 후 국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다. 미투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참담하다. 그러니 조속히 미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올 1월 미투 운동의 발화점인 서지영 검사의 성희롱 피해 고발 후 4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의되는 관련 법안은 무려 9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고작 9개. 내용이 중복된다, 그걸 뺀다 하더라도 너무 민망한 수준이죠. 지난 10월 정부가 직접 발의해 연내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미투 관련 법안도 22개 중 5개만 통과됐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이미 2년 전에 발의됐던 것도 있죠. 국회의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 찾는 격으로 법안만 쏟아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세계 1위. 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한 법안 수만 해도 무려 15,000개에 달하니까요. 프랑스 의원들이 5년간 발의한 법안은 2,000개가 안 되고 독일이 4년간 400개 정도라니까 굉장한 수준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중 처리된 게 고작 10%라는 거죠. 하긴 국가의 1년지 대계인 내년 예산안 심의도 사흘 만에 겨우 처리했으니 민생 법안이라고 뭐 급할 건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을 못 참습니까? 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난달 법안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혹시 국회의 본분은 잊은 건 아니겠죠? 국회가 밥 먹는 시간, 싸우는 시간, 윽박지르는 그 시간에도 국민은 고통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도 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예산까지 들여서 예쁘게 매달아 놓은 조명이 신호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신호등을 가리는 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규제도 없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배 카페 골목입니다. 0.8km 구간에 스카이라인 조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초록색 전구, 빨간색 전구와 섞여 있고 멀리서 보면 신호등을 가립니다.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방배 카페 골목을 돌아보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까이 와야 보이고요. 그 장식물이 빨간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헷갈리네요. 차들은 정지선을 넘어서기 일쑤입니다. 신호등 잘 안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여요. 조명이 설치된 건 지난해 9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인회가 서초구청, 방배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구청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신호도 그렇고 이렇게 뭐 운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관련 법엔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할 뿐이어서 공중에 조형물을 매달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방배경찰서는 신호등 주변 조명부터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LPG통은 원래 외부, 집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 이 LP가스통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이 꽤 많고 심지어는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예죠.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33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LPG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한번 보고 싶은데. 똑같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가스로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하지만 LPG 용기를 집안에 두는 건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병원은 아무런 신고 없이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업용 산소는 폐차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신고 대상 58개소 중 54개소로 가스 충전소 안에 흡연실을 두고 버젓이 흡연을 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로 한 해 평균 13명이 숨지고 10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두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에 33만 4천 명 이후 10달 만에 최고치이자 5달 만에 10만 명 이상을 회복한 건데 그닥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주력 사업이 몰려있는 제조업은 취업자가 9만 명 넘게 줄었고 나랏돈이 들어간 공공사회보장 행정취업자나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늘어서 세금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시 3.2%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푸짐한 밥상이 넉넉한 마음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과도한 상차림을 많이들 하죠. 게다가 한 번 오른 반찬은 손을 안 댔더라도 다시 다른 손님의 상에 오르면 난리가 나고요. 때문에 매일 12,000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오고 처리 비용만 연 4,800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윤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굴요리 전문점. 10,000원짜리 굴밥을 시키자 10여 가지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예 손조차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다 보면 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럼 안 먹게 되는 음식은 계속 안 먹게 되잖아요. 남은 음식은 결국 쓰레기 신세가 됩니다. 20, 30%는 버려진 음식이 너무 아깝죠, 솔직히. 한 번도 손도 안 가보고 버려지는 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과도한 상차림으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은 12,000톤으로 연간 1톤 트럭 438만 대 분량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톤당 11만 원, 하루 13억 원 이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4,800억 원에 달하고 식량자원의 가치까지 더하면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이나 됩니다. 경제적 상차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간소한 상차림은 외식산업 수익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상 차림만 간소하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돼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상차림이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식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MBN 영상취재부의 정재성 기자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시상하는 올해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정재성 기자는 지난 5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모습을 단독 포착해 영상보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군 최고의 항공기 조종사를 뽑는 2018년 보람의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오늘 개최됐습니다. 장승준 MBN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뛰어난 공중 전투 능력을 선보인 F-15K 전투조종사 이재수 소령이 올해의 탑건에 선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성공 비결을 전하는 MBN 특별기획 100년 가게의 비밀.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0년 가까이 인기를 끄는 한식당. 40년째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맥주집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기와집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놓였습니다. 도가낸 젓갈 대신 생새우와 생낙지로 맛을 낸 이북식 김치가 담겼습니다. 50년째 이어지는 전통의 맛이 이 식당의 인기 비결입니다. 평안북도 출신의 사장은 올해 88세지만 여전히 김치를 직접 담급니다. 찌개엔 조미료를 넣지 않고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냅니다. 우리 집에는 김치하고 된장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래도 담아서 하던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88 올림픽 기념 맥주잔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냉장 보관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급속 강제 냉각 방식과는 달리 생맥주 통이 들어오면 냉장을 시켜 최적의 온도로 숙성시킵니다. 안주는 노가리나 소시지 같은 가벼운 안주가 전부. 1980년 창업 이래 맥주 본연의 맛에 집중해야 한다는 창립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한 안주를 먹으면 맥주 맛이 상쇄할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신 거를 전통을 이어받고 싶어요. 최근엔 오히려 고집스럽게 보존된 옛 맛과 감성을 느끼려는 젊은 손님이 늘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른 밖에 홍대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감성 이러는데 그러니까 감성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시간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있는 고집이 100년 가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탁구 남남북녀죠. 남북 혼합 복식팀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던 장우진, 차효심 선수가 다시 국내에서 만났습니다. 매일 호흡을 맞춰왔던 다른 팀보다 짧은 시간에 더 가까워진 호흡으로 세계 1위에 도전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우진이 연습장에 나타나자 먼저 와 있던 차효심이 활짝 웃으며 반깁니다. 지난 7월 처음 팀을 꾸린 후 벌써 세 번째 만남. 이제 어색함이라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국제탁구연맹 그랜드 파이널스에 출전합니다. 상위 8팀만 출전하는 시즌 최종전. 처음 나선 코리안컵에서 금메달을 땄던 두 사람은 이번 대회 우승하면 세계 랭킹 2위에서 1위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첫 연습부터 두 사람은 농담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며 찰떡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1차전 일본 팀을 대비한 작전도 척하면 딱이었습니다. 사이드 이거는 잘 안 돼. 여기가 30여 분의 짧은 훈련을 마친 두 사람은 가벼운 하이파이브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친누나처럼 이렇게 좀 어색함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리시브나 이제 남자 공을 잘 받으니까 거기서 제가 좀 많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장우진, 차효심조가 1차전을 통과하면 임종훈, 양하은조 등 연이어 한국팀을 만날 가능성이 커 남남북녀의 하모니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눈이 오는 지역들에서는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산간, 충북 북부에 2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동부 내륙, 경부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눈이 그치는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서 바보를 검색했더니 여러 장의 사진이 뜨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발끈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의 최고 경영자를 청문회에 불러 조작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구글 측은 사람들이 함께 검색한 단어 등 200여 개의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지 결코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왜 바보 같을까? 트럼프의 바보 같은 결정,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데 이를 어쩌죠? 이 청문회가 크게 보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보라는 단어는 더 밀접한 연관어가 돼버렸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